화려한 국제 모델로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던 27세 이스라엘 여성.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찾지 못했죠. 그런데 예루살렘 골목길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갑자기 나타난 한 동양인 남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해병대 출신 민준이었어요. 주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과연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국경을 뛰어넘은 운명적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리브카라고 합니다. 올해 27살이고 이스라엘 출신 모델이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델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죠. 제가 18살이 되었을 때 첫 모델 계약을 맺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내에서만 활동했는데 점점 실력을 인정받아서 유럽과 미국 무대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 밀라노 패션 위크 같은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런웨이를 걸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고 광고도 찍었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수십만 명이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늘 공허했습니다. 제게 다가오는 남자들을 보면 항상 똑같았어요. 제 외모만 보고 접근하는 거죠. 진짜 저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의 생각이나 꿈, 가치관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관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관계들이 얕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에만 반한 사람들과는 진정한 교감이 불가능했어요. 몇 번의 연애 경험도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상대방들은 항상 저를 트로피처럼 여겼어요.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거죠. 저라는 인간 자체보다는 예쁜 모델 여자친구를 둔다는 사실에만 만족해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믿지 않게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비슷비슷해 보였고 누구나 결국 외모만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했죠.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정말 외로웠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마음속은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자주 전화해서 물어보셨어요. 리브카, 좋은 남자 만나지 못했니? 언제 결혼할 거야? 하지만 저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아직 좋은 사람 못 만났어요. 사실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니라 진짜 저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지 못한 거였어요. 모든 남자들이 제 외모에만 관심이 있었고 저의 내면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패션쇼 무대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플래시가 터지고 음악이 웅장하게 울렸어요. 저는 그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워킹을 했습니다. 런웨이를 걸을 때면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디자이너들이 정성껏 만든 옷을 입고 완벽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현실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메이크업을 지우면서 거울을 보면 그냥 평범한 27살 여자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는 가면을 벗을 수 있었죠. 백스테이지에서 다른 모델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표면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오늘 쇼 어땠어? 다음 스케줄은 뭐야?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어요. 광고 계약도 많이 들어왔어요. 화장품 브랜드, 의류 브랜드, 심지어 자동차 광고까지 찍었습니다. 제 얼굴이 대형 광고판에 걸리는 걸 보면 신기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촬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감독들이나 스태프들은 친절했지만 결국 저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더 웃어봐, 좀 더 섹시하게, 눈빛을 더 강하게 이런 지시들만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리브카, 넌 정말 성공했어.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성공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돈도 벌고 유명해졌지만 행복하지 않아. 하지만 친구들은 그냥 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리브카, 넌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어? 친구 레이첼이 말했어요. 그냥 적당히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시간이 지나면 사랑도 생기는 거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타협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외모나 돈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호텔 침실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고급 호텔에 머물렀지만 결국 혼자였거든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특히 밤에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제일 외로웠어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전화해도 시차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SNS에는 화려한 사진들만 올렸어요. 멋진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모습, 럭셔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들이죠. 사람들은 부러운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은 아무도 몰랐어요. 2024년 봄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몇 달간의 해외 일정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고향의 공기가 정말 그리웠거든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길, 학교 다닐 때 지나다니던 상점들, 가족과 함께 갔던 레스토랑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변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리브카, 우리 딸 왔구나. 어머니의 포옹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며칠 푹 쉰 후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습니다. 레이첼, 사라, 미리암 이렇게 셋이 제일 친했죠.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 카페는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섞여서 오는 곳이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커피도 맛있어서 저희가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대학 시절에 시험 끝나고 자주 모였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오후 3시쯤 도착했는데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가이드북을 펼쳐보고 있었고 현지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친구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정말 반가웠습니다. 리브카, 정말 오랜만이야. 레이첼이 일어나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사라와 미리암도 연달아 인사했습니다. 우와, 리브카 정말 예뻐졌다. 역시 국제적인 모델이야. 사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피부도 완전 좋아졌고 뭔가 오로라가 느껴져. 카페 테이블에 앉아서 근황을 나누었어요. 친구들은 제 모델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나라 갔다 왔어? 유명한 사람들 많이 만났지?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이었죠. 저는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 연애는 어때? 일은 잘 되고 있어? 이런 소소한 대화 말이죠. 하지만 친구들은 제 화려한 생활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리브카, 너 정말 부러워.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일상인데 넌 세계 곳곳을 다니잖아. 미리암이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인스타그램 보면 정말 멋진 곳들만 가더라. 카페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관광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외국인들, 노트북으로 일하는 젊은 사람들, 할머니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말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어요. 저는 이런 평범한 풍경이 좋았어요. 모델로서의 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앉아있을 수 있었거든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았고 특별히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계속 저희 테이블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카페 구석에 앉은 2명의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두 남자는 동양인이었어요.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중국어로 대화하고 있어서 중국인 관광객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말이에요.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집중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레이첼도 눈치챘는지 저 사람들 왜 저래? 하고 물어봤어요. 그냥 관광객인가 봐. 신경 쓰지 마. 저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났는데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심지어 서로 중국어로 뭔가 이야기하면서 저를 가리키는 것도 보였습니다.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에 그 두 사람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키가 크고 말랐고 다른 하나는 좀 통통했어요.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 중국에서 온 관광객인데 사진 같이 찍어도 될까요? 키 큰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말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서 사진을 찍자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사진은 찍지 않으려고 해요. 친구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친절하게 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장만요. 우리 중국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정말 예쁘다고 들었거든요. 통통한 남자가 계속 졸랐습니다. 특히 당신 같은 미인은 처음 봐요. 모델이에요? 키 큰 남자가 추가로 말했어요. 칭찬인 것 같았지만 뭔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정말 안 되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다시 한번 거절했어요. 친구들도 불편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사라가 그만 좀 하세요라고 히브리어로 중얼거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나아갔어요. 그럼 술이나 한잔해요. 우리가 살게요. 중국 전통술도 가져왔거든요. 키 큰 남자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슬슬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카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점점 짜증이 났어요. 아니요, 정말 안 됩니다. 저희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자리로 돌아가세요. 목소리도 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 테이블 옆에 서 있었어요. 통통한 남자가 의자를 끌어당기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잠깐만 앉아서 이야기해요.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싫다고 했잖아요. 레이첼이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가세요. 키 큰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화내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중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현지 친구 한 명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고 카페 직원들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걸 보고 저는 일어났어요. 미안, 화장실 좀 다녀올게. 사실 화장실에 갈 일은 없었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리브카, 혼자 가지 마. 같이 갈까? 사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올게. 저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왔어요. 밖에 신선한 공기가 좋았습니다. 답답했던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카페를 나와서 근처 골목길로 걸어갔어요. 조금 걸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길은 평소에 걷기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골목길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발소리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돌아보니 그 두 중국인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왜 저를 따라오는 거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을 빨리 했는데 그들도 따라서 빨라졌어요. 이상하다. 왜 계속 따라오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거든요.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해요. 키 큰 남자가 소리쳤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왜 피해요? 우리랑 친구가 되면 안 돼요? 통통한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더욱 빨리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통통한 남자였습니다. 왜 피해요?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술 냄새가 났어요. 낮부터 술을 마셨나 봅니다. 손 놓으세요. 저는 크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어요. 키 큰 남자도 다가와서 제 반대쪽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골목길이라서 그런지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도와주세요. 저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두 남자는 중국어로 뭔가 대화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더 무서웠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그 남자가 너무 세게 잡고 있었거든요. 저는 몸을 뒤틀면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두 명이니까 혼자서는 힘들었어요. 제발 놓아주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웃기만 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키 큰 남자가 중국어로 뭔가 말했고 통통한 남자가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더 깊은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한국어였어요. 저는 한국어를 모르지만 어투를 들어보니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모두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양인이었지만 앞에 두 중국인과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가 넓고 체격이 탄탄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군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레터그레모. 나우. 그 남자가 영어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중국인 두 명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제 손목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키 큰 중국인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냥 친구가 되려고 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죠.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남자의 기세에 눌린 게 분명했어요. 한국인 남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움직임이 정말 빨랐습니다. 3 seconds. 레터그레모 오일 메이크 유. 정말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니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 같았어요. 하나. 한국인 남자가 세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둘. 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통통한 중국인이 제 손목을 놓았어요. 그리고 두 명 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국인 남자의 기세에 눌린 것 같았어요. 사리. 위 didn't 노시 와즈 요그레 마이알LFRIND. 키 큰 중국인이 변명했어요. 하지만 한국인 남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SHES not my GRAMIRLFRIND. But that DOESNT matter. 한국인 남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What matters is dash SAID no. Get out of here. Now. 한국인 남자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목소리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인 두 명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의 도망가다시피 했어요. 한국인 남자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을 문지르면서 그 한국인 남자를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영어였지만 약간 억양이 있었습니다. 아까의 무서운 표정과는 달리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방금 전까지 무섭던 사람이 갑자기 다정해진 거였습니다.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같았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아직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지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 끔찍했어요. 손목 괜찮으세요? 좀 빨갛게 되었는데요. 그가 제 손목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정말 세심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무서운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큰일 안 당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리브카예요. 안녕하세요, 리브카 씨.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그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인사법인 것 같았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민준 씨는 한국 분이시죠?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국인을 만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특히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 네, 한국에서 왔어요. 무역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출장 와 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어요. 리브카 씨는 현지 분이시죠?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는 그의 영어 실력에 놀랐습니다. 발음이 좀 다르긴 했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는 골목길에서 나와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걸어갔어요. 민주는 계속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보디가드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저는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앞으로는 혼자 다니지 마세요. 특히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조심해야 해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까처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세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를 걱정해 주는 걸까요? 방금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말이에요. 민준 씨는 군인이었나요? 아까 그 사람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정말 전문가 같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일반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이었거든요. 한국 해병대에서 복무했었어요. 수색대였습니다.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익숙해요. 해병대 수색대요? 그게 뭐예요? 저는 군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도 징병제 국가지만 여자는 보통 행정 업무를 하거든요. 특수부대 같은 거예요. 적진에 침투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죠. 민준이 설명해 줬어요. 몇 년 전에 전역했지만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감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처리할 수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평상시에도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이 있구나. 그런데 무역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에요?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특수부대 출신이 무역업을 한다는 게 흥미로웠거든요. 주로 한국과 중동 지역 간의 무역업을 해요. 한국 제품을 중동에 수출하거나 중동 자원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일이죠. 민준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 사건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 민준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든든한 모습, 걱정해주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구해준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는 그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했어요. 어떤 한국 사람이 도와줬다고만 했죠. 친구들은 다행이다라고 말했지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민준에 대해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 표정, 행동 하나하나가 기억에 남았어요. 며칠 후 우연히 예루살렘 시내에서 다시 마주쳤어요. 저는 쇼핑을 하러 나왔고 민주는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리브카 씨, 안녕하세요. 민준이 먼저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민준 씨,
정말 반가워요. 저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후로 별일 없으셨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리브카 씨는 그 후로 무서운 일은 없으셨죠?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여전히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민준 씨는 일은 잘 되고 있나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이상하게 민준과는 대화가 편했어요. 네, 다행히 잘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요. 민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나 한잔 하실래요? 저번에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민준이 제안했어요.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가서 앉았어요. 이번에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저번에 그 두 중국인을 만났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이번에는 안전한 곳으로 왔네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이 좋겠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민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고 중동 지역과의 사업을 확장하려고 이스라엘에 온 거였습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민준 씨 한국어 말고 다른 언어도 할 줄 아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까지 와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러시아어 조금, 히브리어도 조금 배웠어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샬롬 리브카.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놀랐어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정확했습니다. 어머, 정말 히브리어를 할 줄 아시는군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기본적인 건 배워야 했어요. 상대방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 관계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민준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 중에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보통 외국인들은 영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준은 달랐습니다. 민준 씨 같은 분은 처음 만나봐요. 정말 성실하시네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민준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이런 겸손한 모습도 좋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을 만났어요. 레이처, 사라, 미리암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민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 사람 정말 대단해. 히브리어도 배우고 성실하고 그리고 나를 구해준 사람이야. 저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리브카 정신 차려. 왜 하필 동양인이야? 레이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동양인이 뭐 어때서? 민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친구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리브카, 우리가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사라도 거들었어요. 그것도 한국 남자라며? 한국 남자들은 여자한테 엄격하다던데. 그리고 군인 출신이라고 했지? 위험할 수도 있어. 뭐가 위험해? 민주는 나를 구해준 사람이야. 그보다 더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점점 짜증이 났어요. 친구들이 민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게 화가 났습니다. 미리암까지 가세했습니다. 리브카,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사귀려고 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너는 국제적인 모델이잖아. 왜 굳이 그런 평범한 사람을? 레이첼이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친구들이 민준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선입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은 만나보지도 않고 왜 그래?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인 건 인정해. 하지만 연애는 다른 문제야. 너는 국제적인 모델이고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업가잖아. 레이첼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업가라고. 민주는 히브리어도 배우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외모만 보는 남자들이 지겨웠는데 민주는 달라.
그래도 이스라엘 남자가 낫지 않을까? 적어도 문화는 비슷하잖아. 사라가 고집했어요. 문화가 다르면 어때?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잖아. 저는 반박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브카, 너 너무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현실은 다르다고. 미리암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정말 문화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하지만 민준과 함께 있을 때의 그 편안함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도 민준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리브카 한국 사람이라고. 너무 멀지 않니? 그리고 문화도 완전히 다를 텐데.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남자와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의 답장은 금방 왔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괜찮아요. 다음 날 민준과 만났어요. 조용한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한 말들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해요. 문화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리브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 씨와 함께 있으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브카 씨, 저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출장 기간이 끝났거든요.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언제 다시 오실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민준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불안해졌어요. 뭔가 나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리브카 씨에게는 이게 잠깐의 감정일 수도 있어요. 저를 구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나 색다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아니라고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민준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지금까지 만난 어떤 남자와도 달랐다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민준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리브카 씨,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외모나 돈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민준 씨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심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민준 씨의 성실함,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를 도와준 용기까지 모든 게 좋아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리브카 씨. 지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울면서 물어봤어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리브카 씨는 국제적인 모델이고 저는 그냥 평범한 사업가예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절규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한 사람에게 거절당한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2달이 지났지만 민준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모델 일을 하면서도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다른 남자들의 접근도 있었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일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런웨이를 걸을 때도 집중이 안 됐고 촬영할 때도 마음이 딴 곳에 있었습니다. 감독들이 표정이 어둡다고 지적할 정도였어요.
친구들은 시간이 약이다라고 위로해줬지만 소용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졌습니다. 하루도 그 사람 생각 안 하는 날이 없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제 진심을 의심한다면 직접 보여주겠어요. 한국까지 가서라도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서울이라는 도시, 한국의 문화, 언어 등등 모든 걸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기초도 조금 배워봤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같은 간단한 말들이요.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였어요. 친구들에게는 여행차 한국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민준을 만나러 가는 거였지만요. 리브카, 갑자기 왜 한국이야? 거기서 뭐 할 건데? 레이처이 의아해했어요. 그냥 새로운 곳을 보고 싶어서. 아시아 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에 여행 오려고 하는데 시간 되시면 안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어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한국에 오신다고요? 언제요? 놀란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도착해요.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답장했어요. 알겠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민준의 답장이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적어도 만날 수는 있겠구나 싶었어요. 출발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왔어요.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나와 있었어요. 2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좀 어색해 보였어요. 리브카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전보다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차창 밖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한강도 보였습니다. 와, 정말 발전된 도시네요. 서울이 마음에 드세요? 민준이 물어봤어요. 네, 예상보다 훨씬 멋져요. 현대적이면서도 뭔가 정돈된 느낌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인상적인 도시였거든요. 민준이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저녁에 만나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승낙했어요. 저녁에 치킨과 맥주를 파는 곳에 갔어요. 치맥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민준 씨, 저 정말 진심이었어요. 한국까지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저는 다시 한번 고백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은 맥주잔을 내려놓고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뭔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리브카 씨가 여기까지 온 걸 보니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사실 저도 리브카 씨를 좋아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민준이 고백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그때 가버린 거예요? 저는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무서웠어요. 리브카 씨는 국제적인 모델이고 저는 그냥 평범한 사업가잖아요. 언젠가는 저에게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민준 씨가 저를 진짜로 사랑해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리브카 사랑해요. 드디어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저도 사랑해요, 민준.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서울을 구경했어요. 민준이 여러 곳을 안내해줬습니다. 경복궁, 명동, 강남, 홍대까지 정말 다양한 곳을 봤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도 배웠어요. 젓가락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기초까지 민준이 가르쳐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말들을 배웠어요. 한국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등등 매일 새로운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맵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 저 여기서 더 있고 싶어요. 정말요? 하지만 일은 어떡해요? 민준이 걱정했어요. 한국에서도 모델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준 씨 무역업도 도와줄 수 있고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럴 생각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늘 외로웠는데 여기서는 민준 씨와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비자 문제도 해결하고 민준의 사업도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과 한국을 연결하는 무역업이었는데 제가 이스라엘 현지 사정을 잘 아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K뷰티 제품들을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일도 했고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을 한국에 소개하는 일도 했습니다.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6개월 후에 민준이 프러포즈했어요. 한강에서 야경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리브카, 나와 결혼해 줄래요? 물론 예스라고 대답했죠.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드렸어요.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저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보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민준의 부모님은 제가 히브리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지금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 양쪽에서 결혼식을 할 예정입니다. 정말 행복해요.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민준과 결혼한 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모든 게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결혼식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한국식 전통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복을 입고 패백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어머니가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잘할 수 있었어요. 사위가 이렇게 예쁘니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식 결혼식도 올렸어요. 민준이 키파를 쓰고 탈리트를 두른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민준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리브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본다면서 기뻐하셨죠. 결혼 초기에는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까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특히 음식 문화는 정말 달랐어요. 김치를 처음 먹을 때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지만 지금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장 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할머니들이 저를 보고 어디서 온 며느리냐고 물어보셨는데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어머, 정말 먼 곳에서 왔구나 하면서 신기해하셨어요. 그리고는 이것저것 더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언어 공부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어 발음이 어려웠고 높임말과 반말의 차이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준이 매일 저녁에 한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여보, 오늘은 이 표현을 배워보자 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한국어 학원에도 다녔어요. 거기서 다른 나라에서 온 며느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에서 온 분들이 있었는데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일상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장 보러 가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가게 아주머니와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사업도 잘 되었어요. 이스라엘과 한국을 연결하는 무역업이 생각보다 성공적이었습니다. K뷰티 제품들이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한국 화장품의 품질이 정말 좋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을 한국에 소개하는 일도 했어요. 이스라엘은 IT 강국이라서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양쪽 언어와 문화를 아니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특히 화상회의를 할 때가 재미있었어요.
이스라엘 시간과 한국 시간 차이 때문에 새벽이나 밤늦게 회의를 해야 했는데 양쪽 문화를 설명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일해요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라고 한국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했죠. 1년 후에는 임신 소식도 있었어요.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민준이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정말 아빠가 되는 거야? 하면서 믿지 못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드디어 손자 볼 수 있겠다면서 매일 제게 전화하셨고, 제 어머니는 이스라엘에서 내 첫 손자야라고 자랑하셨어요. 국제 손자라서 더 특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임신 중에는 한국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었어요. 미역국이 산모에게 좋다고 해서 매일 끓여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 정말 몸에 좋은 것 같았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피를 반반씩 받은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다비드라고 지었어요. 히브리어로도 한국어로도 발음하기 쉬운 이름이었거든요. 다비드가 자라면서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요. 한국어와 히브리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어서 가끔 두 언어를 섞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빠, 보시 바이트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시는 히브리어로 와라는 뜻이고 바이트는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이가 자라면서 저도 한국 문화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도 참여하고 아이 친구들 엄마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엄마라고 호기심을 보이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동네 엄마 중 한 명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한국 명절 문화도 경험했어요. 추석이나 설날에는 민준의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갔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유대교와도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송편 만들기도 배웠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송편 만드는 법은 알아야지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이 서툴러서 모양이 이상했지만 가족들이 맛있다고 해주셔서 기뻤어요. 반대로 한국 가족들에게 이스라엘 문화도 소개했어요. 유대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페사흐 축제 때는 마차 빵을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이것도 맛있네 하시면서 관심을 보이셨어요. 한국에서 모델 일도 계속했어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로서 광고에도 출연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다문화에 개방적이 되어가면서 저 같은 외국인 모델의 수요도 늘어났어요. 특히 K뷰티 브랜드 광고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전 세계 여성들이 사용하는 한국 화장품이라는 컨셉으로 촬영했는데 제가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점이 스토리에 잘 맞았거든요. 방송 출연도 했어요. 다문화 가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저희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적이다, 용기를 얻었다는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국제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뿌듯했습니다. 2024년 현재 다비드는 4살이 되었어요. 이제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고 히브리어도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할머니와 히브리어로 영상통화를 하는데 할머니가 우리 손자 똑똑하다고 자랑하세요. 민준의 사업도 더욱 발전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들과도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동 지역 사정을 잘 아니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은 직원도 1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지금 가끔 예루살렘이 그리워지기도 해요. 특히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두 번씩 이스라엘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도 한국에 놀러 와요. 제 부모님이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버지가 한국 음식을 드시고는 이거 정말 맛있네 하시면서 김치를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는 한국 전통시장을 구경하시고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면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다비드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4명이나 있어요. 한국에 2명, 이스라엘에 2명이죠.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비드를 정말 사랑해주세요. 다비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구분해서 부르는 게 정말 신기해요. 요즘에는 둘째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비드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민준도 딸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요.
다비드도 여동생 갖고 싶어라고 자주 말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예루살렘에서 민준을 만난 게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날 그 두 중국인이 시비를 걸지 않았다면 민준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뀐 경우였죠. 한국에서 살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사랑은 정말 국경을 뛰어넘는다는 것, 서로 다른 문화도 이해하고 존중하면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언어의 벽, 문화의 차이, 때로는 편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함께 하나씩 극복해 나갔어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편, 귀여운 아들, 따뜻한 시댁 가족들, 그리고 의미 있는 일까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모델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훨씬 더 소중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마세요. 나이, 국적, 문화, 그 어떤 것도 진짜 사랑 앞에서는 장벽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노력한다면 반드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결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고 걱정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용기 있는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한국과 이스라엘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국제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분명히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